어제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사법개혁안 관련 정치 공방입니다. 어제 민주당 안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런 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기도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법조계 일각의 반발도 적지가 않은데 왜 그런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이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리되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구상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내년 말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나 2029년에 대법관이 모두 26명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현재 대법관 9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증원된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1명의 대법원장과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퇴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재 대법원장의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이게 또 야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를 고르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 대통령 임명 첫 단계인 후보 추천위 구성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이 각각 1명씩 추천위원을 내도록 하면서 기존 추천위에 있던 법원 행정처장을 헌재 사무처장으로 바꾸도록 했는데요. 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이 구성위에서 빼서 이 대법원장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반면 이 헌법재판소 위상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이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비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 대법관 이 추천위원 다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 추천위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추천위에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나 또 법관들이 더 늘어나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 민주당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간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뜻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렇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심급 체계가 옥상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를 배제한 채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은 이 같은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권이 베네수엘라로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22명이나 되는 이 구상 자체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고 그 뒤로부터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박 의원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역시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당 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발표한 안은 사법개혁을 빌미로 한 사법해체법이라며 민주당이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진학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천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시켜 이 민주당 입김이 더 강해졌는데 차라리 국회에서 재판하는 게 낫겠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대법관 성향을 정부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겠다는 위험하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도 역시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민주당 사개특위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정부와 다음 정부 모두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에서 대법관 임명이 균등하게 이루어져 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건데요. 백 위원장은 베네수엘라처럼 가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지만 그 다음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 많이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고 대통령들이 골고루 계속해서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 2030년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특정 대통령이 다수의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편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지금 어제 오늘 여야 사이의 공방거리로 급히 부상된 문제는 바로 이 대법관 증언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관 증언이 이 정부에서 나온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워낙 밀려 있으니까 대법관을 늘려서라도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뀔 경우에 다음 대통령도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맞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사법개혁안 중에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비판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할 경우에 임기가 종료된 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관을 스스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그렇게 따르면 굳이 증언해서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5월까지 10명이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대법원 구성도 그런 논리라면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맛에 맞는 판결할 걸 기대한다면 굳이 지금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문제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 시점에서도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하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논리가 그대로 작동돼 있었고요. 그때 한나라당 안에도 법조인이 아닌 학계 인사까지 포함한 안으로 오히려 지금 논의보다 더 나아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8명까지 대법관 확대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어떤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급격히 대법관을 늘린다는 부분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고심을 한번 갔다 왔지만 재상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5개 재판에 재판을 받을 분과 그 소속 정당이 이렇게 급격히 늘린다는 거는 변호사님의 우려와 달리 그런 이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한 개 정파에서 뭐 22명, 12명을 급격히 늘린다는 거는 이 대법원의 역할에 비춰볼 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은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부를 통제하고 입법부를 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행정부 통제와 입법부 통제의 기조가 바뀐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 의원 말씀처럼 다음 정부가 22명 임명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명이라는 대법원의 26명이라는 이 규모 자체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때 2-3명 정도 임명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차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한 정부에서 12명 급작스럽게 늘린다?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고 더욱더 문제는 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지금 대법관의 구성 임명 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각기 이렇게 세 개 기관이 견제를 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임명할 때 추천위를 보면 과반 이상을 대법원장이 영향권 내에 뒀어요. 이 추천위원들을. 그건 뭐냐면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인데 이번에 12명으로 늘리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으면서 이게 과반수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없어져요. 이러면은 실제 우리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추천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여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취지상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